호주는 누가 내 친구가 무슨 직업을 갖든 뭐 옆집 아저씨가 무슨 일을 하든 이런 게 전혀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자, 안녕하세요. 생존 취업의 면접 중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뭐 살아가는데 각자 방법이 다르잖아요. 오늘 제가 지금 호주에 나와 있는데 호주 현지에서 본인만의 방법으로 살고 있는 분을 한번 모셨어요. 우리가 살아오는 방식이 대부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조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 그리고 그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사는지도 저는 다른 분들이 이제 들으면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헌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많은 분들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그냥 짧게 해주세요. 호주에서 지금 그 대학원에서 데이터 분석 전공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고요. 저는 한국에서 반도체 엔지니어를 5년 정도 하다가 어떻게 공부가 더 하고 싶어져서 호주로 오게 된 학생이네요. 네. 반도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한국 나이로 하면은 이제 36이네요. 와, 36에 호주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결혼도 하셨잖아요. 네네, 결혼해서 와이프랑 그다음에 7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랑 함께 왔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 제가 헌님을 지금 호주에서 정말 우연찮게 만나 뵀어요. 버스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너무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미팅을 가졌는데 흔히 한국에서 취업을 네. 하셨잖아요. 네네. 그 취업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호주까지 오시게 된 거예요? 한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부부로서 이게 돈을 열심히 벌고 일을 열심히 해도 뭔가 남는 게 그게 없더라고요. 네. 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5년, 10년 일해서 집을 한 채 살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그 돈을 버는 과정들이 이렇게 즐겁지 않다 보니까 이제 외국으로 눈을 돌려보고 마침 와이프 쪽 가족이 있어서 도전을 하게 됐죠.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 중에 뭐 20대도 있을 거고 30대 뭐 40대 막 다 있을 것 같은데 생존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 해외까지 지금 호주에서 이민을 지금 선택하고 일을 하고 계실 때 가장 결정적으로 그냥 한국에서 그렇게 일을 하시다가 솔직하게 여기에서 뭘 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오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7살 아이가 있다 보니까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아무래도 호주는 환경도 좋고 그다음에 한국처럼 이렇게 치열하게 공부를 시키지 않아도 되니까 뭐 그런 생각들도 있었던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그 5년 동안 엔지니어를 하면서 부족한 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제가 공부를 너무 더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가 이유가 됐고요. 뭐 이민도 항상 외국에서 살아보고 싶었고 이런저런 그런 요소들이 종합해져서 호주에 오게 됐죠. 아니 그러면 그냥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직장에 처음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이게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네. 지금 중간에 뭐 이직을 몇 번 하시고 또 해외로 나왔잖아요. 네. 수많은 학생들이 지금 취준생들이나 20대 30대가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해요. 취업이 안 돼서 네. 아시죠? 저도 지금 취업 중이긴 그쵸, 한데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친구들한테 본인은 지금 뭐 30대가 이제 넘으셨지만 네. 20대들한테 지금 네. 내가 20대로 돌아간다면 나는 이거를 좀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거 그런 게 있나요? 저는 첫 직장을 구할 때 이미 가정이 있었어서 돈만 봤던 것 같아요. 한 달에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만 중요했었고 그다음에 제가 뭘 진짜 하고 싶었던 거를 생각을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전공에 맞춰서 돈을 많이 버는 직업만 집중해서 찾았기 때문에 그렇게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시 20대로 돌아가고 뭐 취준생이 되면은 좀 좋아하는 일을 좀 찾아보고 싶어요. 근데 그거 저도 그랬거든요. 네. 돈을 쫓아서 대부분 가는 거. 대부분의 많은 취준생들이나 20대 30대가 저는 똑같다고 봐요. 네네. 내가 졸업한 학과 기준으로 그냥 직장을 찾을 거고 네. 좋아하는 일을 사실 생각해 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헌님이 생각하는 좋아하는 일을 찾는 법은 어떻게 좀 할 수 있어요? 주변 친구들을 보면은 지금 30대 중반이 돼서 보니까 그 당시 좋아했던 일을 시작한 친구들은 지금도 그 일을 쭉 하고 있고 그 분야에서 되게 성공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 자기 사업체도 갖고 있고 뭐 회사도 그들이 진짜 너무 좋아해서 들어간 회사는 지금도 행복하게 다니고 있고요.
반면에 저처럼 돈만 쫓아서 회사를 들어간 친구들은 이직도 많이 뭐 두세 번 이직도 했을 거고 지금 퇴사해서 이제 자기 하고 싶은 거를 뒤늦게 찾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거를 좀 더 일찍 찾으면은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아 이건 정말 경험에서 나오는 네, 저도 실패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20대라든가 아니면 뭔가 처음 뭐 취업이나 직장을 생각하는 분들은 뭐 돈도 좋지만 돈이 네네. 필요하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상위 가치가 있는 게 분명히 있다는 네. 거잖아요. 네. 지금 본인이 지금 힘들게 지금 대학원 과정을 호주에서 밟고 계시잖아요. 네. 본인이 생각하는 호주에서 연봉 어느 정도 돼요? 대한민국 다르니까. 그렇죠. 왜냐면 여기는 일단 생활 그 물가 자체가 좀 달라서 한 한국에 비교하면 1.5배 정도는 더 비싼 것 같아요. 뭐 생활비라던가 월세라든가 그래서 한국에서 기존에 받던 임금보다는 한 1.5배에서 2배 정도는 더 받으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기존에 헌님이 다른 한국 기업에 한국에서 다니실 때 거의 아까 실수령에 거의 350만 원 정도 네, 그 정도 월급 정도로 받았을 때 그 정도 받았었죠. 그쵸. 네, 네. 에서 하면 거기에서 한 1.5배 그 정도 네. 이상 돼야지 이제 호주에서 네, 살 수 있다. 있죠. 네. 본인이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대한민국에서 살아오셨는데 네. 대한민국에서 솔직하게 느낀 취업에 대한 생각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근데 너무 그 대학생분들이나 취준생들이 일단 되게 이름 있는 회사나 공채 같은데 너무 되게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호주에서 보면은 진짜 직업이 너무 많고 다양하고 그런데 한국에서는 기억해 보면은 다들 이름 있는 회사만 너무 집중이 돼 있는 게 아닌가. 말했던 것처럼 좋아하는 일 쪽으로 좀 더 눈을 돌려보면은 길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너무 대기업 위주로 집중이 돼 있지 않나. 그게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에 가야지 남들이 보는 뭐 시선도 그렇고 연봉도 그렇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때요? 아, 저도 그거는 전적으로 동의하죠.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시작이 중요하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본인 그 헌님 동생한테 이야기할 때 야 너는 대기업에 꼭 가야 돼? 아니면 뭐 야 공기업 가서 정년을 오래 해라? 뭐 그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야 너는 그래도 네가 임마 좀 하고 싶은 거를 한번 해봐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하고 싶은 거를 찾아보라고 진짜 말해주고 싶어요. 왜냐면은 그게 나중에 뭐 돈은 더 많이 벌 수 있고 뭐 정년도 보장되고 다 좋은데 그 과정에서 찾는 행복이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하고 싶은 일 찾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저랑 사전에 이야기한 대로 지금 우리가 뭐 생존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각 세상에 많은 되게 다양한 직업이 있고 그것들을 하는 분도 굉장히 많고 지금 호주에서 지금 대학원생을 하시고 또 다른 것도 하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이야기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도 그렇고 생활비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저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먼저 따왔어요. 일부러? 네, 일부러 따왔는데 왜냐면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어가지고 영어를 되도록 적게 하면서도 호주에서 일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호주는 커피가 또 되게 사람들이 커피에 미쳐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호주에 오자마자 또 마침 코로나가 끝날 때여서 자리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스타로 지금 1년째 일을 하고 있어요. 네. 데이터 분석을 전공하다 보니까 그쪽 관련해서도 일을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 한국 사장님이 계신 어떤 작은 의류 업체에서 그 데이터 분석 일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학생이면서 바리스타면서 데이터 분석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돌아보니까 오늘 한 가지 직업을 갖는 분도 계시지만 호주 현지인 분들 중에도 네, 맞아요. 몇 가지 직업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또 이 나라의 또 생존 방법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보니까. 근데 한국은 보통 이제 그 근로 계약서를 쓰게 되면은 뭐 다른 직업을 겸업이나 부업을 못하게 보통 많이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딱히 제한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개선이 돼야 되겠네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좋긴 하겠네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쿠팡하는 직장인들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 회사 다니면서 했어요? 대리운전 했었어요. 그러니까 봐봐. 네, 이게 다 진짜 네. 이게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일을 계속 네, 해야 맞아요. 되는 네. 거는 뭐 불명한 거니까. 네. 마지막으로 제가 호주 와서 놀란 거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그게 완전히 제가 편견을 깨버렸던 네. 시간이었거든요. 네.
본인은 솔직히 대한민국도 경험하고 지금 호주에서 한 몇 년 사셨으니까 이런 걸 확실히 느꼈을 거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때요? 이게 문화 차이인데 호주는 누가 내 친구가 무슨 직업을 갖든 뭐 옆집 아저씨가 무슨 일을 하든 이런 게 전혀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일을 하는 거는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그 일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가정에 충실하고 뭐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에 귀천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나라는. 그렇죠. 저도 이동하면서 보니까 그냥 청소복 입으신 분들이 그냥 일 끝나시고 그냥 맥주 한 잔 거기서 먹고 막 그런 게 네네. 너무 낯설지가 않아갖고 다들 자기 뭐 근무하는 거 티셔츠 입고 다니고 뭐 그러니까. 맥도날드니 뭐 마트 이마트 옷 같은 건 입고 다니시고 근데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그런 거 입고 다녀도. 그게 너무 멋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왜냐면 각자만의 생존 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정형화되어 있다는 게 이제 그래서 교육에 더 미치잖아요. 분당 살았으면 네. 알잖아요. 네 맞아요. 네. 분당도 엄청 그런 게 그쵸. 있으니까. 맞아요.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 아 이렇게 뭐 헌님처럼 살아도 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 그런 분들이 또 막연하게 또 나갈 수 없잖아요. 아 그렇죠. 워킹홀리데이 경험 있으시니까 네. 워킹홀리에 대해서 짧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래요? 제가 알기로 요새 나이가 많이 제한이 올라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30세 초반까지인데 요새는 뭐 40 몇 세까지도 늘었다고 제가 확실한 거 아닌데. 괜찮아요. 네네. 뭐 장단점이나 네. 그런 것들을 알려주세요. 여기 오면은 일단은 호주 같은 건 임금이 되게 비싸요. 그래서 1시간에 보통 적어도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은 받거든요. 어떤 일을 해도. 네, 어떤 일을 해도. 그리고 농장 같은 데 가면은 자기가 수확한 만큼 인센티브도 있고요. 그래서 잠깐만. 1시간에 2만 원이면 9시간 18만 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요새 워킹홀리데이 오는 친구분들 뭐 투잡 뛰면은 막 한 달에 막 장난 아니네. 5,600만 원 번다고 제가 들었어요. 와. 네. 적깁니다. 지금 호주 워킹 오기. 네. 아 5,600만 원 벌어서 모아서 나가도 될 거고 네. 또 모아서 자기 직업도 찾아봐도 될 네네. 그렇죠. 영어도 늘 수 있고요. 글쎄요, 저는 되게 워킹홀리데이가 휴가 같았어요. 저한테는 그 한국에서 얼마나 했었는데 뭐 한국에서 있던 그런 뭐 스트레스 다 벗어 던지고 일하고 자연 보고 그랬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취업도 그렇지만 두렵잖아요. 사실 시작하는 게 워킹홀리데이 하면 나 영어 못해. 영어 공부 한국에서 다 끝내고 가야 되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안 오면 안 늘죠. 그게 와서 부딪혀 봐야 되고 한국에서 아무리 우리가 막 초등학생 때부터 막 10년 20년 영어 공부해도 사실 한마디 하기 힘들잖아요. 맞아. 진짜 안 해보면 와서 해봐야지 늘죠. 네. 마지막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진짜 생존. 본인이 생각하는 진짜 생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욕심부리지 않고 내가 내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 일을 하면서 계속 발전을 자기 개발을 하는 거. 그래서 성장을 하는 거. 그래서 다음 생존 전략을 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 단계로 계속 넘어가야 되니까 할 때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도 참 중요한 것 같고 특히 호주는 영어를 좀 잘해야 되니까 영어 공부도 꾸준히 해야 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대한민국의 뭐 벼랑 끝 20대 30대 분들이 볼 수도 있는데 그분들한테 진실성 있는 한마디 마지막으로 남겨주세요. 한국에서 너무 힘들면은 눈을 다른 데로 돌려도 길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그 집중하시는 어떤 일 안 되시고 있으시면은 잠깐 쉬시고 딴 데로 잠깐 눈을 돌려보시면은 그 길이 좀 보이시지 않을까. 또 그랬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이게 또 헌님의 생존 방식인 것 같아요. 먹고 해외에서 살아봐라, 뭐 워킹홀리데이를 가라 그게 아니라 헌님도 예전에 어렸을 때 이렇게 본인이 해외에 나와서 산다는 거 생각해보시지 않았잖아요. 네, 거의 안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은 이렇게 어쩌다가 내 작은 경험에 있어서 그걸 타고 이제 발전할 수도 있는 거고 뜻하지 않은 기회를 또 잡을 수도 있는 건데 오늘 헌님이 생존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생존을 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절대 나만의 기준을 좀 갖고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헌님한테 궁금증 계신 분들은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중에 헌님이 이제 블로그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궁금증들은 저희가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인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